자, 안녕하세요. 8회 봅시다. 8회 41번. 통정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선의 제3자에 해당되는 것을 다 고르시오. 여기 좀 조심할 게 비진이 통정, 착오, 사기, 강박에서 선의 제3자, 이 제3자하고 해제시 제3자 548조 1항 단서, 여기에서는 여기 제3자는 등기나 인도까지 완전히 갖춘 사람이 있죠. 그래서 채권이 들어가면 채권을 감유한 사람, 채권에 양수한 사람, 가처분한 사람은 제3자로 보호 안 돼요. 해제는. 그러나 여기 통정의 표시에 채권을 감유한 사람은 제3자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기억 보면 통정의 표시 채권을 감유한, 통정의 표시 채권을 감유한 사람은 새롭게 예고한 게 몇 사람이죠? 근데 해제에서 채권 양수한 사람, 감유한 사람은 보호가 안 돼요. 두 개를 비교하시라고. 해제에서 제3자는 채권, 이렇게 보호 안 됩니다. 보호됩니다. 통정의 표시에서 설정된 전세권의 저당권 보호되겠죠? 전세권의 저당권 보호됩니다. 대리인에서 본인, 제3자가 아니죠, 본인은. 보호 안 되고요. 통정의 표시 체결된 제3자를 위한 제3자, 수익자는 보호 안 되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준법률행위, 의체거 생각나죠? 최고, 거절. 그죠? 순매주가 발명했다. 부사 선물했제 그런 거 있었죠? 그래서 최고가 답이죠. 3번. 동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추인, 해지, 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43번. 갑은 토지거래 허약 허가구역 내에 갑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허가를 받기로 했습니다. 옳은 걸 고르시오. 갑과 을은 토지 거래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가 있죠? 맞죠?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은 해지할 수 없죠? 없습니다. 틀렸죠?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 상태란 이유로 을은 이미 계약금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틀렸죠?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부당이득 청구하죠. 을은 토지거래 허가 있을 걸 조건으로 해서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을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작년, 재작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가 됐습니다. 44번. 반사회적 법률의 103조 무효인 걸 다 고르시오. 무효가 건물 임대행위는 유효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서 보험을 취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은 무효죠. 103조 위반입니다. 민사사건 승소세가 대가 송공보수약정은 유효입니다. 근데 형사사건은 무효죠. 형사사건은 무효지만 민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유효입니다. 이거 비교하셔야 돼요. 수사기관의 참고인으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준술 대가로서 제공받게 하는 약정 무효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무권대리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무권대리 일부 추인은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맞죠? 이게 답이네. 무권대리 추인은 원칙으로 소구표가 있는 거, 추인한 때가 아니죠? 소구표가 있죠? 추인한 때가 아니고 소구표가 있습니다. 3번. 무권대리 추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았다. 대항하지 못한데. 대항할 수 있죠?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잖아요. 조문입니다. 132조. 무권대리 계약 상대방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 없음을 알았어. 그러면 의체거 상초철에 철회는 할 수 없죠. 알았던 몰랐던 최고는 할 수 있지만 알았다면 철회 못 하잖아요. 틀렸죠?
무권대리가 자 무과실책임입니다. 무권대리 과실 없이 제3자 기망행위 등 위법행위로 야기됐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지 않는다. 틀리죠? 판례 찾아보세요. 책임져야 됩니다. 무과실책임. 46번입니다.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각 중도금 수령했으니까 해약금 해제는 안 되죠. 그리고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적극 가담했단 말이 없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은 적극 가담 안 했으니까 소유권 취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번 을은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 병한테 넘어가 버리니까. 이행불능으로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배행매매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무효죠. 그럼 을은 병을 상대로 직접으로는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대위 청구해야 되죠. 맞습니다. 갑과 병의 계약이 사유질서에 위반한 무효 적극 가담했단 말이죠. 병으로부터 토지를 전득한 정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절대적 무효니까. 그 다음에 만약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해서 X 토지를 매수하면서 갑의 병에 적극 가담했어. 그럼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으면 무효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병도 소유권 취득 못하죠. 5번이 답이죠. 적극 가담했던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어요. 대리인 행위 중시 대리인이 하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하니까 병 취득 못합니다. 표현대리에 옳은 걸 고르시오. 상대방 유권대리 주장에 무권대 표현대리가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유권대리는 표현대리는 무권대리고 유권대리는 서로 이질적이야. 그러니까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게 판례입니다. 판례.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가 같은 종류일 필요가 없죠. 틀렸죠? 꿔라 그런데 꿨던 꿔라 했는데 매매했던 상관없어요. 틀렸죠.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기본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선임된 복대리권도 기본대리권이 포함됩니다. 판례 맞죠?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 수여 표시는 대리인 또는 대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하나지 않아요. 틀렸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리가 인정되고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죠. 있습니다. 48번 보세요. 미성년자 갑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임을 안 을에게 매도가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병이 갑의 미성년점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했습니다. 틀린 걸 고르시오. 여기 취소권자는 누구죠? 미성년자도 취소할 수 있죠? 법정대로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 효과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이니까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핵심이야.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죠? 취소했으니까. 맞습니다. 갑이 미성년자임을 을이 몰랐더라도 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알았든 몰랐든. 취소해버리면 서로 부당이득 반환 없는 동생관계. 맞습니다. 생활비도 취소는 생활비도 현존이익으로 봅니다. 반환해야 되죠. 미성년자 취소했을 때는 141조에 따라서 자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 반환이죠. 근데 생활비도 현존이익 포함됩니다. 근데 만약 을이 선의 정액의 매도 이전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절대적 취소잖아. 그렇기 때문에 취소했다면 정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절대적이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하면 5번이 답이죠. 차고 옳은 걸 고르시오. 49번 매도인이 계약 적법하게 해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 해제했다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죠.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판례 1번입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했다면 적법이죠. 근데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입었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죠.
불법 폐기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착오로 취소하면 적법이잖아요. 불법 폐기가 성립할 수 없어요. 판례. 착오에 의한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중요부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들렸죠? 착오자가 표의자가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알고 이용한다면 취소할 수가 있죠. 중과실이라면 중과실을 알고 이용해 중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없지만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들렸죠?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 의사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효력을 유지하는 자죠. 효력을 유지하는 자가 증명해야 돼요. 부인하는 자는 표의자죠. 표의자니까 중요부분의 착오로 입증해야 됩니다.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을은 갑의 X토지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지상권자죠. 을이 옳은 걸 고르시오. 지상권자 을은 갑의 의사에 반해서 제3자의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있죠? 물권인데 뭐. 틀렸죠? X 토지를 양수한 자죠. 지상권의 존속 중에 을은 등기돼 있잖아.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없죠? 맞죠? 지상권자에 등기돼 있잖아요. 2번이 답입니다. 약정한 지료 1년 6개월이 아니고 287조에서 2년이죠. 2년 연체했을 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287조 조문.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죠. 갱시약 기간이 만료되고 목적물이 현존되고 현존하고 갱신 청구해서 거절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가 나가잖아요. 조문입니다. 이것도 잇따로 가야 되고. 지상권이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면 30년, 15년, 5년으로 의제되죠. 그렇기 때문에 소멸 청구 안 됩니다. 최단기로 보잖아요. 존속기간 정하지 않았어. 제사 주재자인 장남갑입니다. 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붙이는 묘를 봉분 형태. 봉분이니까 공시가 되죠? 네? 공시가 됩니다. 15년까지 현재 평온공인에게 분묘 기지를 점유한다. 원래 분묘 기지권은 특수한 지상권이거든요. 특수한 지상권이니까 20년 이상 됐죠? 네? 지상권도 취득시효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지상권 유사한 분묘 기지권도 20년 이상이면 취득시효 가능합니다.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분묘 기지권을 수호봉사라고 있어요. 옳은 걸 고르시오. 을은 갑에게 분묘 2장을 청구할 수 없어요. 왜? 20년 지났잖아. 분묘 기지권의 특수한 지사권을 시효 취득합니다. 2번. 갑은 을에게 분묘 기지 소유권 이전, 소유권이 아니고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하니까 이전되기 청구할 수 없어요. 취득시효가 분묘 기지권은 특수한 지상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이전되기 청구할 수 없어요. 갑은 붙이는 묘의 뭐 시즌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한은 없어요. 판례가. 단분인데 거기다 어머니 묘소를 쓸 수는 없어요. 합장 안 됩니다. 갑이 분묘 기증을 포기하는 의사표시 해버리면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 기지권 소멸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점유 이게 판례요. 4번이 답이고 갑은 을에게 지료 지급할 의무가 없어요. 취득시효 시에는 지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지역권에 틀린 걸 고르시오. 간단합니다. 요 26회는 토지 1필의 일부를 승역지로 지역권 설정할 수 있죠. 요역지는 전부지만 승역지는 일부 상관없죠. 요역지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취득하죠. 맞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 못하죠. 저당권도 안 되죠. 자, 요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을 토지소유에게 위익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일방적으로 단독으로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로 바꿔야죠. 지금 이 땅이 있고 이 땅이 있다 그럴 때 요게 도로다 그러면 이게 승역지고 이게 요역지잖아요. 통행지역권이다. 이 땅을 통행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이거 바꿔줬죠? 예. 요역지고 승역지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러면 승역지 소유자가 내 이 통행 요 부분을 가져버려라 이렇게. 이게 위기죠.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행위지 요역지 소유자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요역지를 승역지로 바꿔야 됩니다.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소유권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지역권자에겐 점유권이 없으니까 방해, 배제, 예방 청구권만 인정됩니다. 물권으로 옳은 걸 고르시오. 지상권은 본권이 아니다. 점유권 이외에는 다 본권입니다. 예? 본권이 아니다. 본권입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 아니죠. 이 다 틀렸죠. 타인의 토지에 대한 관습범 통행권은 사도 통행권 인정 안 되죠. 인정된다 틀립니다.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 이용권이란 배타적 권리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맞죠? 4번이 답이고요. 무허가건물 양수인은 관습법상 물권을 취득한다. 취득할 수 없습니다. 틀렸죠? 54번입니다. 을은 병의 토지 위에 갑소 액서물 매수의 대금을 완납했어요. 근데 인도받고 서류를 교부받았지만 아직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 봅시다. 병의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X 건물이죠.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넘겼는데 점유만 하고 있는 거예요. 등기는 인도받고 등기 서류를 받았습니다. 아직 등기는 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어.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소유자는 아니죠.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죠.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등기가 해야 넘어오잖아. 1번 보세요. 갑의 채권자입니다. 갑의 법률상 소유자는 갑이 아닌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건물에 강제 집행합니다. 그러면 을은 내 거라고 이의제기 못하죠. 등기 안 했으니까. 1번 맞죠? 건물로 인해 병의 토지가 불법 점거당하고 있다. 그럼 병은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불법하게 건물 지었다. 그러면 요 불법 점거 당하는 사람은 요 을을 상대로 철거하고 인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토지 판례 입장이죠. 병이 가만타면 병은 지금 점유하지 않았잖아요. 소유자는 하지만 철거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맞고요. X건물로 점유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을은 점유권이 있죠. 점유권의 방해 배제 청구가 행사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을은 X건 과실을 수정. 이게 선의점유자죠. 선의점. 왜? 선의점유자는 자기 소유권이라고 믿고 소유권이 없는데 믿는 사람이니까 과실 수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5번은 을로부터 X건물 매수에 점유 사용하고 있는 정. 을로부터 정이 매수해서 점유 사용하고 있어.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내 거니까 내놔. 반환 청구할 수 없죠. 왜? 213조라는 조문에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면 소유권에게서 내 물건을 점유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을 때 반환 청구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점유할 권리 있고 이 사람도 점유할 권리가 있죠. 점유할 권리가 있으니 갑이 병한테는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죠.
판례죠.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없습니다. 55번. 이거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나머지는 뭐 54번 같은 거는 별표 치고 몇 번 보세요. 등기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법률행위를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이행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니까 형성 판결이 아니니까 등기가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죠. 틀렸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은 사망과 더불어서 등기를 한 때가 아니죠. 등기를 하지 않아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187조. 피담보채권이 소멸합니다. 저당권은 말소 등기가 있어야 이게 틀렸죠.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민사의 경매죠. 경매도 등기 없이 취득하죠. 등기해야 틀렸죠.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 무효 등기 유용이 안 되죠. 그래서 표제 유용은 안 됩니다. 이게 맞죠. 점유에 관해 옳은 걸 골라라.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 점유인지 타주 점유인지 의무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고 유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판례가 유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관적이 아닙니다. 틀렸죠? 자주 점유자의 점유 권한이 자주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자주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진다가 틀렸죠? 점유물을 멸실을 훼손했습니다. 창고를 불태웠잖아요. 선이면서 타주다. 그러면 전손해배상이죠? 네? 현존이익이 아닙니다. 현존이익은 선이면서 자주해야 되잖아요. 틀렸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자, 과실 없이가 실수가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 회복자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죠? 과실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있어야 과실로 그래야 맞죠? 조문입니다. 점유자가 특정 승계의 자기 점유자와 전 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한다는 하자도 승계하죠? 199조 조문입니다. 상린관계 보세요. 57번입니다.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표 설치했습니다.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은 쌍방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한다. 측량 비용이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하죠? 나머지 설치 비용은 균분 부담합니다. 측량 비용을 제외한 이게 틀렸죠? 측량 비용만 토지 면적 비례 부담하고 나머지는 균분 부담합니다. 조문이고 또 2번 갑과 을을 공유하는 토지가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써 그 토지가 공례에 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보상 의무가 없죠? 무상이죠. 인지 소유자는 자기 비용으로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요.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경우는 여수, 공급, 남는 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나 경계 근방에 수선하기 필요하게 보면 유토지 사용 청구할 수 있고요. 휴 취득 안 되는 거. 점유가 요소인데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잖아요. 1번이 답이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갈 수 있고 지상권, 국유재산주, 일반재산, 성명불상자 토지 다 가능하지만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시 안 됩니다. 1번이 답이죠.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다음 중 토지 갑이 2분의 3분의 2 과반수권자죠. 3분의 1 소수지분권자 등기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관리 방법. 관리 방법은 265조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합니다. 병이 갑으로부터 엑스토지 특정 부를 사용 허락받은 점유함 임차인입니다. 적법하죠. 그러면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분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지분 후 과반수잖아요. 아까 오늘 배웠던 상인법에서 갱신거제로 통지. 그래서 265조 민법의 265조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죠. 근데 관리행위는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하죠. 지분 후 과반수를 결정한다. 지분 후 과반수. 근데 여기 관리행위에 임대차를 한다. 임대차를 해지한다. 임대차 해지와 같은 게 갱신거주로 통지죠. 그래서 임대차 해지 이런 거는 다 관리행위니까 지분 후 과반수입니다. 지분 후 과반수. 1번이 틀렸죠?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을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는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의해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보존행위로. X토지의 정명이 원인묘 이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수지분권자 을도 정을 상대로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보존행위를 근거로. 무가 X토지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돈은 자기 지분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이죠. 그래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은 자기 것만 청구합니다. 토지가 나대지다. 그러면 동의 없이 건물 신축할 수 없죠. 그래서 자, 요건 매번 나오는 겁니다. 59번에 작년에 나왔죠. 별표 치시고 60번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 안 되죠. 아까 지역권이나 저당권자는 반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358조 조문입니다. 저당물의 종물에 저당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약정은 등기해야 돼요. 약정은 채권이잖아. 에? 우리 임대차는 등기하면 제3자에 행할 수 있죠. 그래서 약정은 등기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게 틀렸죠. 원본 반환 2년간 지체되어 있습니다. 채무자는 원본 지연 배상금을 채무자죠. 채무자는 전부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여기에 360조 민법에 360조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이 저당권은 아까 오늘 배웠던 가등기 담보의 경우에 피담보 채권 범위가 똑같다 그랬죠. 원본. 그 다음에 이건 등기해야 가져오죠. 그 다음에 지연배상 1년분. 그 다음에 실행비용을 담보하는데 여기에 간 판례죠. 지연배상 1년분은 후순위권자나 채무자는 1년분만 갖고 말소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전부 다 갚아야 돼요. 그래서 그 2년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 담보 못하고요. 그 다음에 물상대위인데 5번은 물상대위라는 것은 이 저당권이 있어요.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 놨어요. 근데 이게 멸실됐고 훼손됐고 공용징수가 됐어. 그럴 때 멸실됐을 때 보험금이 나오고 훼손됐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공용징수에는 협의수용하고 재결수용이 있어요. 근데 협의수용, 재결수용에 보상금이 나온단 말이에요. 보상금. 근데 이 저당권은 보험금, 손해배상, 보상금에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불상대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협의수용은 우리가 멸실, 훼손, 공용징수고 매매라든가 임대차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대금, 보증금이 안 돼. 그러면 협의수용은 매매로 봐요. 매매로 보니까 협의수용 보상금에는 우선 변제가 안 돼요. 물상대위가 안 됩니다. 판례 입장입니다. 그게 5번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협의취득은 매매로 봅니다. 매매로 보니까 그 보상금의 우선 변제, 즉 물상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권에서 옳은 걸 고르죠.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틀렸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습니다. 그러면 건물은 최단기 1년이죠. 2년이 아닙니다. 틀렸죠.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의 용익물권적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는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서 용익물권으로 전세권 취득한 자죠. 그러면 제3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자니까 점유권으로 하든 전세권으로 하든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네요.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현상 유지의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자, 필요비 유익비를 정리해 볼까요?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유익비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어디가 있습니까? 지상권자는 필요비 청구할 수 없죠?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의미가 없고, 전세권 필요비 안 되죠? 유익비 되죠? 유치권,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 필요비 유익비 다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유익비 간에서 요거는 전부 다 회복자 선택입니다. 회복자 선택. 그리고 가액의 증가가 다 현존해야 돼요. 그리고 유익비 경우는 두 번째, 세 번째, 법원에다가 상당 기간 허위를 요청할 수 있죠? 예? 이해가요? 나 전문가인가요? 필요하면 이리 가면 틀립니다. 이거 기출이도 다. 유익비의 경우는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멸에 경매 청구합니다. 틀렸죠? 62번 유치권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목적물엔 점유를 취득한 뒤 점유를 취득한 뒤 목적물에 관해 성립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인정되죠? 개 푸들 사건이 있었잖아요. 개한테 물리고 나중에 채권, 즉 점유를 취득하고 했던, 또는 나중에 점유를 취득하고 물렸던 상관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해서 간접 점유하는 형식으로는 유치권 성립할 수 없죠. 틀렸습니다. 판례. 유치권은 점유를 침탈당합니다. 점유권과 유치권 자체 개선 반환. 유치권은 안 되죠. 유치권 자체 개선 반환 안 됩니다. 점유권으로 가야 되죠. 그다음 유치권자는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할 수 있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틀렸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청구에 유예기간을 인정했습니다. 유치할 수 없죠? 변제가 도래 안 했으니까. 5번이 답입니다. 63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 나대지에 을의 저당권 설정한 뒤에 핵심입니다. 뒤에 건물을 수적했어요. 일괄 경매죠?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걸 고르시오 그랬어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토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에 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365조의 일괄 경매 청구죠. 일괄 경매 청구는 이때 일단은 설정자가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설정자가 제3자에게 팔았다. 일괄적 경매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3자인 지상권자가 용익권자가 취득해서 건물을 신축했다면 일괄적 경매 안 되지만 이 용익권자로부터 건물을 취득했다면 일괄적 경매 돼요. 그 다음에 이때 만약에 일괄 경매를 청구하더라도 토지의 경매 대가는 우선 변제받지만 건물의 경매 대가는 우선 변제 안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토지만 경매 청구합니다. 토지만 경매 청구해서 경락 받았을 때 철거하라. 그럼 철거 못해라고 법정지상권 주장 못해요.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까. 이런 게 판례로 연결되죠. 기억 보면 X토지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갑이 을의 A에게 소유권 이전해서 그럼 갑이 소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일괄적 경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없죠. 을의 저당권 실행되어서 B가 X토지를 매수하고 매각대금을 다 냈습니다. 법정지상권 취득 못하죠. 왜?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잖아요. 들렸죠? 저당권 설정 뒤 X토지의 통상 강제 경매가 실행되어서 C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관법도 취득 못하죠. 관법도 처분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거는. 저당권 설정 뒤 D가 X토지를 취득해서 그 토지 필요비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D는 제3취득자죠. 설정 뒤에 제3취득자는 경매 대가에서 필요비, 유익비, 우선상환 받을 수가 있습니다. 367조.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근저당. 틀린 거. 피담보채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틀렸죠? 확정 전에. 범위도 변경할 수 있고요. 1번이 답입니다. 1년분이 넘는 배상금이라도 최고액 한도 내에서 근저당이 담보되죠. 그래서 최고액에는 여기 최고액에 근저당은 최고액에 원본, 이자, 위약금 다 포함되는데 지연배상 1년분이 아니고 다 들어갑니다.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고.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료와 별도로 법률행위, 즉 금전소비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돈 꾸고 나서 그 다음에 근저당 설정행위.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은 매각대금 완납한테 확정되죠. 판례. 후순위 근저당이 확정된 피담보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후순위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최고액 변제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 시에 최고액을 초과했을 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 제3취득자의 후순위권자는 포함 안 되니까 후순위권자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판례죠? 65번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관해서 옳은 걸 고르시오. 적지자가나 청약 무조건 도달이요. 그리고 자유로이 처리할 수 없어요. 도달 후에는. 조문입니다.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몇 가지 맞아요. 상대방은 특정될 필요는 없죠. 자판기 설치. 틀렸습니다. 청약자가 통지를 발송 후 도달 전에 사망하더라도 효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민총의 111조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신주의죠. 531조. 도달이 아니고 발신한 때 성립하죠. 531조. 승낙기간을 정해서 청약했는데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합니다. 효력을 상실하죠. 528조입니다. 66조 계약의 유형에 틀린 걸 골라라. 예약은 언제나 채권계약이죠. 맞습니다. 전형계약 중 쌍무는 다 유상이죠. 원 큰 게 유상, 작은 게 쌍무라 그랬죠. 교환은 요물이 아니고 낙성이죠. 낙성. 틀렸죠? 매매계약은 쌍무다. 임대차도 유상이다. 맞죠?
자, 넘어갑시다. 한 5분만 쉴까요?